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형제자매 나이 등이 별로 소용이 없구나. 어릴 적에는 세상 전부 같던 사이였습니다. 형과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언니와 좁은 방 안에 누워 귀를 까먹던 시절. 그때는 싸워도 금세 풀리고 울다가도 함께 웃을 줄 알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끝 따뜻했던 이름들이 어느새 멀어져 있습니다. 연락한 통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득 떠오르는 얼굴에 괜히 마음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멀어지고 때론 소용없다고까지 느껴지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래된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늘 사람 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좁은 부엌 계속 끓어오르는 된장국 냄새, 방 한가득 울려 퍼지던 형제들의 웃음소리와 다툼, 마당에서는 형과 내가 흙장난을 하고 막내는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울곤 했죠. 이 좁은 방바닥에 5남매가 옹기종기 누워 낡은 솜이불 하나로 겨울밤을 버텼습니다. 야 니들부터 자라 이불 짧다. 경에 툭 덜거림에 웃음이 터졌고 서로의 다리를 팩에 삼아참 들던 그 시절,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끝. 따뜻했던 체원과 웃음들이 언젠간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 줄은 이제 나는 이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치여 바쁘다며 전화 한 통 등을게 걸어옵니다. 어느 날 저녁 홀로 앉아 창밖을 보다도 문득 형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도 가깝던 그 얼굴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몇 번이나 이름을 눌러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바쁠까봐,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그리고 혹시 내가 전화했다가 서로 어색한 침묵만 흐릴까봐. 큰언니는 남편 병수발에 지쳐있고 막내는 아직도 자식들 문제로 한숨이 깊습니다. 둘째 오빠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만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짐을 질진 채 살아내라 버겁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마음을 보듬어줄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로 말이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밀려댑니다. 내가 아플 때 형제들 중 누가 한 번이라도 찾아올까. 어릴 적 그렇게도 가깝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질까. 하지만 이내 한숨과 함께 마음을 다 잡습니다. 아니야, 그들도 나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거야. 다들 자기 삶이 버거워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삶의 무게 앞에서는 서로를 다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내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시절을 읽는 그대로 꺼내봅니다. 어린 내가 형제들과 함께 울고 웃던 날들, 낡은 솜이불 아래서 서로의 체온으로 주위를 견디던 그 밤들,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덜 외롭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가장 깊은 상처가 형제자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당시 연락이 뜸 애줘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어린 시절 남은 상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에게 말했습니다. 넌 맏형이니까 참고 양보해야지. 어머니는 막내에게 말했죠. 아직 어리자니 봐줘라. 그 말들은 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어린 마음엔 흙집처럼 남았습니다. 형은 늘 참아했고 막내는 늘 보호받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나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이름이 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다들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그때의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마치 아물지 못한 오래된 흉터처럼요. 이 순옥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순옥 어르신에게는 어릴 적부터 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겨울밤 언니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학교에 가던 날 순옥 어르신은 언니가 있던 날 금 코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나는 부엌 구석에 숨어서 울었어요. 근데 그 일이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죠. 형제자매 관계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마음속에는 누구도 꺼내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때의 상처를 꺼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괜히 말 꺼냈다가 서로 상처만 남을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사랑했던 기억과 상처받았던 기억을 같이 품은 채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를 향해 남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픔도 결국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 나는 열었지만 지금의 나는 다 자랐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마음, 이제는 놓아주자. 끓여주었던 날들의 웃음만 기억하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형제자매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건 어린 시절의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과 재산이 더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삼부모님의 유산이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크게 소리내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때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부모님의 유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박종래 78세 어르신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출가한 뒤에도 혼자 부모님을 모시며 30년을 그 집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언니들은 명절에만 오고 갔죠. 부모님이 떠나시고 남은 것은 낡은 시골집 한 채였습니다. 처음엔 형제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집 팔자 법대로 나누자. 종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네가 살아라.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3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형제들의 눈엔 그저 부동산 일분이었습니다. 결국 종래 어르신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날 밤 가만히 앉아 부엌한 구석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물 다듬 떠먼 높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결국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곁에 오래 있었던 형제는 마음의 보상을 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들은 법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형제자매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산은 삶의 끝에 남은 결과 일분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몫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건 계산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고 집은 남고 남은 집은 결국 사람 마음까지 망가뜨리더라.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숫자와 서류로 얽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계약으로 변해버린 사이 주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약에 닿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닌 서로의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형제자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 유상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자식 이야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4. 자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과장 달았어. 우리 딸은 사이랑 외국으로 여행 갔다더라. 그 말들은 겉보기에 별다를 꺼낸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작은 모처럼 바뀌었습니다. 김순자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어르신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반듯한 직장인이었지만 사업에 실패한 뒤 몇 년째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죠. 형제들 모임에 나가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형님들은 다들 판사다, 의사다 자식들 얘기하는데 나는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날도 언니가 손주의 해외 유학 소식을 꺼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웃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순자 어르신은 김치찌개에 국물을 한 숟가락 떠올렸다가 괜히 목에 걸린 듯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왜 나는 너를 자랑하지 못할까?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이 질문은 아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자신 문제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누구는 손자 자랑을 하고 누구는 자식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식이 잘 되지 못한 부모는 어쩌면 웃어버려 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형제들 모임을 피하게 됐는지 알아요? 자신 얘기 나오면 그 순간 내가 제일 작아지거든요. 이제 순자 어르신은 형제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아들아, 너도 너대로 했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형제자매의 대화 속 자식 이야기는 누구에게는 자랑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와의 거리를 멀리 만드는 건 자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를 떠나보내 하는 노년의 쓸쓸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누구도 내 곁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적 세상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면 집에 와서 동생에게 털어놓았고 겨울밤 이불 속에서 언니와 몰래 귀를 까먹던 시절 우리는 몰랐습니다. 언젠간 모두 각자의 귀로 떠나고 그 따뜻했던 체원조차 추억 속에만 남게 될 줄은 이 화영 80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화영 어르신은 늘 형제자매 사이에서 중심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큰 상을 차려 형제들을 불렀고 제사, 생일, 돌잔치,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늘 화영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형제들 모두 내 집에 와서 웃고 떠들었어요. 설거지할 때 손이 부러뜨는 줄도 몰랐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형제들이 하나도록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못 가. 우리도 나이 같은 이 몸이 힘들어서 전화도 줄었습니다. 생신날 문자 한 통 없는 해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화영 어르신은 감기에 걸려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문을 두드릴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하루 종일 초인종 소리는 거냥 전화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형제자매는 내 삶의 일부였지만 결국 내 곁에 영원히 남아줄 존재는 아니란 걸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아깝고 시간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가까운 듯 했지만 결국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화영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시절 형제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기억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남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형제자매는 내 노년을 지켜줄 존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내 인생의 어느 시절을 가장 빛나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그때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이제 이 킹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떠올린 형제자매의 얼굴들, 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셨나요? 형제자매는 어쩌면 내 노년을 지켜줄 존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내 인생의 어느 시절을 가장 빛나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 좁은 방 안에 퍼지던 웃음소리, 그 추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건 과거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이 당신과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 산책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